하셨는데 몇 가지 좀 네. 대화를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감이라면 제가 이제 군수로 취임하고서 벌써 1년 하고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일들을 해왔고요. 또 저희 국민들이 아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셔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반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저는 그 힘을 바탕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네. 준비하시는 것도 있겠고 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뭐 질 좋은 삶을 위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고 보관하고 네. 또 군정을 또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그런 신념도 많이 생기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네. 우선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직 생활을 하신 그 경험이 어떻게 군정에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되죠.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일단 인적 관계로 보면 네. 제가 중앙이나 그동안의 도나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 맺었던 그 인연들이 지금 아주 소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도에서 하는 시책들은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시책들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요거는 저희가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이 공직 생활을 하지 않고 정치 생활을 하셨거나 네. 사회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군수로 취임한 거하고 한약에 엄청난 레벨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잘 보신 거고요. 네. 그 어차피 이 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 도와 중앙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아주 잘 보신 겁니다. 그 증평 군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군수님을 모신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그죠?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감사한 마음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1년을 이제 하셨는데 지역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것만큼은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혹시 정책이나 또 뭐 그 사업이나 이런 걸 또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지는 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은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네. 여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일단 경제계에서는 경제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공장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정부 여건이나 아니면 물류나 인적 공급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산업단지가 아직은 계획된 게 없고요. 네. 또 이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공장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산업단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같은 기초의료구나 여러 가지 생태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고 또 저희 지역은 생각보다 정주 여건이 굉장히 탁월하니까요. 인적 공급하고 물류 이런 시스템을 같이 연계시켜 주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거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을 일단 첨단 산업의 중심지를 육성해내는 거 이거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꾸만 저희 증평을 작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다는 것이 그냥 의견상 작은 거는 뭐 저희들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은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작지 않은 우리 증평으로서는 이제는 더 강하고 더 큰 그러한 어떤 지역을 향해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 계속 그 연계성이 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구 최근 들어 이제 질병이 자꾸 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청장년층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꾸준히 좀 늘고 있다. 뭐 지표를 봤든 통계를 봤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냐면 그 청장년층에 대한 그 정책 쉽게 해서 이제 일자리나 정주 여건 또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이자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증평만의 어떤 특단의 어떤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그 강력한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 외부 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쉽게 해서 당근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보관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 예, 있죠. 저희들이 이제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 청년들은 그 예전하고 틀려서 어디 얽매여서 일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개인의 독창적인 개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지식산업센터의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이 본인들이 끼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만들어 보고요. 또 도안면 일대의 스마트팜과 연계된 우리 그 폐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이 기거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와서 1년, 2년 기거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농사는 농사, 그다음에 산업은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관 없는 것을 굉장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제 중앙투자센터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 하나로 마트지 공간에 거기 이제 복합문화회관을 올려서 네. 그 영화관을 거기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보광천이 버스킹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언제나 보광천에 오면 버스킹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해서 버스킹 1번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버스킹은 뭐 이미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도를 넘어서 전국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SNS를 통해서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약간의 그 장년층, 청장년층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되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문제 또 뭐 그 부모님에 대한 뭐 후생복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고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평군만의 독특한 뭐 저희가 지금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장년층의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이거는 일단 기업이 유치돼서 제대로 된 기업이 유치돼서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도 거기에 어느 정도 훈련되어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인력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 그 우리 산업단지 새로이 그 구성하고 있는 데에 진짜 제대로 된 유수의 기업을 끌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를 참 만들어낼 거고요. 또 하나는 돌봄 문제는 저희가 진짜 그냥 말로 돌봄이 아닌 진짜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또 관계자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 돌봄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하나하나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비를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육아 코칭 시스템은 저희도만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는 이제 전 도로 다 확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돌봄 관련돼서 저희들도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한 발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진짜 증평에서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거 제가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야, 그 저한테 우리 쉽게 오픈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그런 느낌이 제가 받았는데 그 이제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 아이 육아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 상권 이 회복을 위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뭐 이런 지원이라든가 뭐 그분들을 위한 어떤 뭐 정책적이라든가 뭐 플랜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말씀 좀.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뭐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사람이 와야 되는 건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오늘도 이제 협약을 했는데 우리 그 자금에 대한 보전 문제, 2차 보전, 이자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이번에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도 같이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쓸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고 신용보증재단도 지원을 하고 또 금융기관도 지원을 해서 거의 뭐 이자가 없는 수준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여건을 개선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걸 지난번에 저희가 삼겹살 축제를 해보니까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근데 삼겹살 축제를 했다고 해서 삼겹살만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또 구매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 그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좀 폐허된 그 건물 같은 거는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가 우리 차관께서 우리 증평 출신입니다. 오기용 차관이. 네. 예, 그래서 이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는 거에 저희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기로 해서 전통시장을 사람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먹거리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젊은층 인구 일할 수 있는 연령대와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증평에서 먹고 즐기고 생활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돕는 시스템이 하나의 어떤 보면 일맥상통에 대해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일단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 이게 굉장히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시군이나 이런 시도나 시군보다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리적인 관광 자원이 됐든 그 농산물 생산이 됐든 그런 뭐 그 특화된 그런 부분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인삼은 뭐 저희가 뺄 수 없는 거니까 인삼은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키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서 생산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그 엽채류가 나오고 또 우리 뭐 파프리카나 이런 거 아닌 우리만의 독특한 그 스마트팜에서 인삼을 길러내서 6년근이 아니라 2년근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가공센터 이런 걸 통해서 판매망을 확보해드리고 스마트팜을 통해서는 진짜로 말씀대로 생산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스마트팜 관련돼서는
국도비 해가지고 70억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시공간부를 먼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아주 유수의 그 대학 벨기에에 있는 겐트 대학 총장이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와서 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네. 또 얼마 전에는 기술진을 파견을 해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도 업그레이드된 그런 걸로다가 저희가 해낼 생각이고요. 스마트팜을 청년들이 많이 좀 접할 수 있게 이런 시책을 가져갈 겁니다. 아. 계속 벨기에에서 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해외 출장을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마다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주로 보니까 뭐 관광 또는 뭐 그 농특산물의 어떤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계속 이 같은 지금 외국을 방문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증평과의 어떤 그 연계 또는 뭐 공유 또는 뭐 그 교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는 지방 정부가 우리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도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요번에 출장 간 거는 대부분 이제 그 초청에 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접근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 외국에 가서 저희들이 접해본 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충분히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관광도 저희 지역같이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 짜임새 있는 관광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도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제 거기서 캄보디아 사람들도 우리한테 오고 또 우리 계절 근로자는 아주 뭐 캄보디아에서 적극적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이 증평을 대한민국에도 알려야 되지만 이제는 세계에도 알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의 그 덕주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570만 명입니다. 네. 증평군 3만 7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군수가 5만 7천 명의 시장하고 1대1로 아주 당당하게 저희 지역의 그 관광 자원 570만. 예, 570만. 네. 예. 그 우리 자원 또 산업의 기반 이런 것들을 1대1로 교류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장량이 많습니다. 저희도 히토류 관련 업체가 유치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이제 그 자원 교류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그 해외와의 교류는 뭐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국민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꼭 필요한 질문인데 이제 지금 그 자치단체 간의 어떤 그 외국을 통해서 자치단체를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들하고 그쪽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게 되려면 구태여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 관계자 또는 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보다는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다방면인 사람들을 같이 동행을 해서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보고 느낀 점, 그 사람들이 또 건의할 수 있는 점, 그 사람들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점 이런 기타 등등을 같이 수렴을 하는 게 어떻겠나 당연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좀 아쉽다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만 이제 이렇게 여기 해외를 갔다 오고 또 그런 부분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꼭 그 스마트팜이다 보면 스마트팜에 대한 종사자나 연계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그걸 또 활성화를 시켜줄 사람들이 소비자 또는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동행하고 그럴 계획을 좀 만드시는 게 어떻겠나.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요번에 출장은 스마트팜을 좀 어떻게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게 좋죠. 저는 우리 스마트팜 관련돼서도 그 전문가 집단뿐만이 아니라 뭐 기자분들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네. 동행을 했고요. 또 우리 캄보디아 가는 것도 기업, 그다음에 우리 의회 기자분들 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방문단을 꾸려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까지 같이 이제 가게 그렇게 이제 꾸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 이제 일각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그런 약간의 이제 오게티 정도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네. 감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군정과 접목된 그런 기타 부분이 이제 애국과도 연계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국제화되는 증평군, 그러니까 작지만은 강군, 그런 강한 그 중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뭐 저기 폭력제 저기 같이 동행을 하고 네.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분야를 좁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 지금 현재 이제 증평군이 보면 이제 젊은 층들이 상위권을 지금 점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죠? 맞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아까도 말씀하셨고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아직 오픈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금 많이 갖고 계신 비전이 상당히 이제 증평군이 앞으로의 비전이 상당히 이제 밝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젊은층보다 이제 어떤 면에서 노인층들도 배려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또 학생도 그렇고 어린이 또 뭐 주부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국가적인 정책보다는 증평만의 독특한 복지 정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딱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가요? 네. 조만간 네. 증평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정부 시책과 관계없이 지금 오픈 안 되실까요? 아직은요. 아직은 그렇습니까? 저희가 준비 단계라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데요. 어떤 취지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짜 정부에서 복지 시책은 일률적이고 조금 이렇게 거대한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느 어르신을 만났더니 그 보행기를 가지고 가는데 턱이 인도와 차도에 있어서 이것을 못 넘어가겠다. 그 이 말씀을 작은 하세요. 거부터. 그래서 저는 그 턱을 다 없앨 겁니다. 우선 네. 우선 시내부터 시범으로 합니다. 해서 네. 그 턱을 아주 우리 보행기가 지나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걸로 싹 다 바꿀 겁니다. 전체를 그렇게 해서 거기는 아주 그 우리 어르신들 전용 보행 구간처럼 아주 표지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것을 시발로 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이걸 저희들만의 그 노하우로 이걸 우리 지역에서는 진짜 사각지대 없는 복지 또 형편도 아주 공평한 그래서 이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네. 지금 아직은 저희가 준비 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증평형 복지 모델을 반드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되고 우리 노인층이나 또는 그 어린이 또는 보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기대가 많이 되고 그 이제 잘 살고 행복하고 또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증평 이런 트렌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나 지역에서 많이 돌고 그리고 이제 증평 군민들이 마음이
젊은 층이 많이 살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상당히 따뜻한 동네다. 예, 이런 그 외부적으로 그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발돋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증평만의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그 처음에 이제 그 100년 네.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증평을 위해서 증평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좀 갖고 계시는 말씀 좀. 예. 네.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지방자치는 증평같이 해야 된다. 이런 롤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11개 읍면, 22개 읍면이 있어도 2개의 읍면이 증평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우리한테 반영되고 그걸 시책으로 하고 그 시책이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네. 이런 아주 지방자치의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일단 경제에서는 아주 진짜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지역, 네. 제대로 우리 저 유수의 기업을 끌어오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자원, 우리 저 추상산성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정체성으로 연결시켜내서 흔들림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저희 국민들이 잘 아시지만 군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이거는 저는요. 진짜 국민이 만든. 예, 우리 국민이 만든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군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 도약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지방자치의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문화와 관광은 그거대로, 또 체육활동은 우리 국민들은 그냥 편하게 나가면 우리 스포츠 테마파크에서 운동할 수 있고 네. 또 이런 체육 활동이 아니더라도 산책도 아주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가 살아있고 관광이 살아있고 풍요가 넘치는 아주 복지가 넘치고 그 세계 증평이 타 시군에서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라는 포부와 어떤 그 꿈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증평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증평이 너무 살기 좋고 또 따뜻하면서 행복한 도시로 구현되는데 굉장한 밑바탕과 밑거름이 돼서 증평만의 독특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과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 군수님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그런 걸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군민들한테 여태까지 1년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심하고 진짜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최선만 다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 보답해드리겠다.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비전이 있으면 예.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증평국민 여러분, 그리고 중부 뉴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이렇게 중부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 중부 뉴 미디어가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화원 대표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증평군은 여느 시군과 달리 증평 군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군이 탄생되었고, 저 또한 그러한 바탕 위에서 군수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평은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저희만의 독특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군을 만들 때와 또 20년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성원과 응원을 이제는 다시 증평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실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잠재력과 발전에 대한 원동력을 다시 한번 저희 군에 쏟아주신다면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진짜 어디 가도 자신만만하고 또 어디 가도 진짜 자신감 있게 사업을 전개해서 증평군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